자, 이런 시계열 데이터로 해서 이렇게 구별해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살짝 이거를 한번 실행을 살짝 하나 해보면요. 이제 IoT 데이터들이 시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계열로 만들어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뭐냐면 range라는 걸 이제 쓰면 range의 2다 그러면 range에 의하면 0에서 0, 1까지인데 시간에 대한 range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mport pandas의 spd에서 date를 이제 pandas의 date range로 해서 start를 2019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거를 이제 오픈을 해놓고 end는 오픈을 해놓고 그 다음에 6개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frequency는 아까 달의 첫 출발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타임존을 이제 아시아, 서울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데이트라는 거를 이제 데이트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면 시계열에 대한 배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열 직접 다 본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연도를 뽑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인덱싱을 해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2018년 6월만 골라낸다거나 그리고 시간의 차이 요 데이터 프레임을 했는 타임 델타를 오늘로부터 그 인덱스 앞에 시간 했는 거를 빼주거나 이런 것들을 시간에 대해서 손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예로서 데이트 타임 인덱스를 해서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타임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LSTM이라는 그런 머신러닝 한 가지 방법인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잠깐 시계열 데이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볼 때 생각을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요.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그 결과를 이제 모델을 만들고 결과를 예측하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음성을 인식한다거나 그럼 예를 들어 음성을 인식한다 그러면 앞에 나왔던 말이 이제 뒤에 또 말이 또 나올 거고 이런 순서가 되게 순서도 중요한 경우에 앞에 우리가 마코 프로세스 그러면 이제 앞에 있었던 이벤트가 그 다음 이벤트에서는 독립적으로 해서 아무 관련이 없도록 하는 게 마코 프로세스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학습을 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말의 순서가 중요한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RNN이라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한 종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리 설명 동영상을 한번 클릭해서 보면 언어도 그 순서가 중요하죠. 그리고 번역도 그 말의 행간사에 어떻게 놓여 있느냐 라는 것과 이미지 같은 경우도 어떤 말이 달리고 있다라든지 그런 캡션을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했을 때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선후 관계가 또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값을 이렇게 학습을 자기 자신한테 되돌려서 그 전에 전체 같은 학습 모델로 요 하나를 등가져 표현한 건데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데 입력, 출력 있는데 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입력에 대해서 그 다음 입력을 또 들어가고 그 다음 입력 들어가고 해서 계속 들어가는 값이 그 직전의 값들이 계속 학습이 되면서 그 다음 학습할 때는 요 위치에서의 값과 그 전에 학습된 값을 같이 학습을 시키고 또 다음에 값하고 그 전에 값을 다시 학습을 시키고 해서 이런 이 순서에 관한 것도 학습을 시켜서 그 다음 값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머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IoT 데이터가 시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쭉 이 입력이 되는 그런 값이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IoT 데이터에서 온도가 계속 바뀌다가 그 다음 온도가 어떻게 바뀌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패턴을 학습이 된 거를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직전 정보를 다음 정보로 전달하고 롱텀 디펜던스가 있는, 그러니까 긴 시간을 두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관점에서 이제 메모리겠다는 차원에서 뉴런과는 다른 그런 메모리 블록이 존재하는 이런 학습법이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처럼 잊혀지거나 입력하거나 출력하는 게이트라 표현하는 게이트 문이잖아요, 그죠? 그 문을 표시하는 게 일반적인 RNN이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하나의 링크가 들어가서 그 전의 결과가 그 다음 결과 합쳐져서 같이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가 그 다음 입력과 같이 합쳐져서 또 학습을 시키고 요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같은 학습 모델로 연결되어 있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RNN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블록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억도 시키고 학습도 시키고 소거도 하고 피드백을 줘서 값에 대해서 원래 값을 증폭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LSTM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 제가 특별히 그냥 예로서 얘기를 한 거는 IoT 데이터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RNN이라고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 depth라 돼 표현했는 게 원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ABC다. 그럼 A, B, C, D, E, F, G, H가 차례로 쭉 나온다 그랬을 때 이 타임에 대해서 입력이 되고 요게 그 다음 결과에 입력된 것과 같이 학습이 되고 그래서 계속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전체가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제 그 하나의 퍼셉트론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근데 시간의 의존성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존의 레벨을 디텍션 한다거나 나스닥의 지수를 예측한다거나 이런 시계열의 예측 문제에 대한 시간 기반 프레임, 그 다음에 국제항공 승객 예측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줄였겠지만 이런 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값들이 바뀌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LSTM이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링크를 주피터 파일하고 요 예제 파일을 이제 달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런 LSTM에서 케라스라는 그런 딥러닝 일종의 딥러닝의 라이브러리를 쓰고 우리가 그동안 썼던 사이클런에는 이게 없습니다. 없어서 요거를 이제 수업 자료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여기 시계열이죠, 그죠? 시계열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뽑아내고 이 데이터를 이제 뉴메릭으로 바꿔주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을 없애준 상태에서 이제 not valid 한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로부터 학습 데이터와 트레인 예측하는 데이터를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 이제 요 시계열 데이터죠, 그죠? 시계열 데이터 읽어서 요걸 방금 얘기했던 LSTM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케라스의 레이어의 댄스는 아웃풋입니다. 그럼 시퀀셜은 시간에 대해서 쭉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미니멈과 맥시멈 노멀라이즈 시켜주고 그 다음에 트레인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이제 트레인용과 데이터셋을 테스트셋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요 모델을 여기 이제 LSTM 모델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lookback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과연 몇 개까지 데이터를 이전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현재 데이터 합쳐서 하나의 학습하는 그런 관점. 또 시간에 따라 계속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수렴하는 우리가 셀프 컨시스턴트하게 모델이
수렴하도록 하는 과정이 속에 숨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트레인을 이제 예측하고 이런 스코어까지 이제 스코어는 이제 예측한 것이 얼마나 맞나라는 것을 해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하나의 그래프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원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오리지널 데이터인데 여기에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예측한 거가 이제 분홍색 색깔이고, 녹색이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C 계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요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예측하는 게 하나의 타임 시리즈 예측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LSTM이라는 거를 특별히 지금 IoT 데이터 관점에서 예측한 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났다. 그럼 이제 그 전에 예측했던 값하고 불이 났을 때 온 데이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해서 그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떤 이상이 발생했다 라는 거를 우리가 확장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예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IoT 데이터에서 우리가 지난번 예측했던 머신러닝에 예측했던 한 방법론을,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타임 시리즈에 대한 예측을 할 때 LSTM이라는 방법도 있고, 요즘 그 여러 가지 이런 모델이 자꾸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라즈베리 파이 가지고 이제 IoT 스테이션으로 데이터를 쭉 업로드를 했을 때 이런 분석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고요. 여러분 요 링크 되어 있는 걸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텐서플로우라고 해서, 사실 제가 사이킷런이라고 하고 방금 케라스라는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파이토치라든가 그 다음에 카페라는 것도 제가 봤었고요. 그런 이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라즈베리 파이에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할 수 있어서 제가 라즈베리 파이에 이제 설치를 했는데, 지난번과 다른 거는 여기 이제 가상 환경이란 걸 구축을 하거든요. 가상 환경을 구축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속에 내가 관리자 계정처럼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것만 요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해서 소스해서 요점 virtual environment라는 디렉토리에 빈에 요거를 이제 액티베이트 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의 관리자 계정처럼 여기에 텐서플로우도 설치하고 막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거를 텐서플로우라 했나 여기서 파이썬 3라고 하면 파이썬이 되어 있고 임포트 텐서플로우 해서, 제가 텐서플로우는 하질 않았는데요. 이런 그 텐서플로우 했을 때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우리 머신러닝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라즈베리 파이가 이제 센서 데이터를 보내는데 센싱 하면서 내부적으로 그 값을 그대로 올리는 것을 지금까지 했었잖아요. 그대로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센서 값을 계속 LSTM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예측도 하고 하면서 어떤 이상한 값이 나왔을 때 그 이상한 경우만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 라즈베리 파이 이 센서 노드에서 이 머신러닝으로 처리한 데이터만 올리는 경우는 로컬하게 많은 판단을 AI적인 요소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엣지 컴퓨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엣지가 현재 이 장치의 이 엣지인 거죠. 엣지에서 머신러닝 파트를 이제 AI 파트를 처리해서 처리된 데이터만 올리게 되면 로우 데이터를 올릴 때보다 훨씬 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import TensorFlow STF라고 그랬는데 임포트가 됐죠.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플래스크 API도 쓰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도 쓰고 사이클런도 쓰고 아까 케라스를 이용한 그
LSTM도 쓰고 요거를 잘 결합을 하면 결국은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센서 데이터에서 쭉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을 판단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이제 데이터를 그대로 올렸었는데 이상하다 1, 없다 그럼 0 해서 이벤트에 따라서 업로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제가 설치가 끝난 거에 대해서 제가 이 텐서플로우란 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제가 지난번에는 그냥 깔았는데 이렇게 가상 환경에다가 갈아서 한 경우를 제가 deactivate 자 이러면 라즈베리 파이 이제 빠져나왔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작은 장치의 머신러닝 파트를 이제 할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IoT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